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양주를 거쳐 고양시로 가는 철도인 교외선 재개통이 반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교통 불편이 해소될 거란 기대감과 함께 충분한 수요 확보가 관건으로 꼽히는데요. 지자체들이 관광 상품을 함께 개발하는 등 이용객을 늘리기 위한 방안 찾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교외선이 지나는 양주 장흥역. 오는 12월 재개통을 앞두고 막바지 작업이 한창입니다. 교외선이 지난 2004년 적자로 운행이 중단된 지 20년 만에 주민들의 이동 불편 해소를 위해 다시 운행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대감이 있지. 차 타고 다니면 기대감이지. 얼마나 좋은데. 저거 되고 뭐 발전되고 얼마나 좋아. 서울역까지도 갔는데 요새는 없잖아. 옛날에 있었는데. 어렵게 재개통이 결정된 만큼 수요 확보가 관건으로 꼽힙니다. 재개통 이후에도 운영비 적자가 연간 50억 원으로 예상돼 이용객이 턱없이 적을 경우 다시 중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주시와 의정부시, 고양시가 성공적인 교외선 운행을 위해 공동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등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관광 활성화를 통해 이용객을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핵심 정책에는 양주와 의정부, 고양으로 가는 광역 시티 투어 상품 개발과 공동 브랜드 개발, 그리고 공동 홍보 전략 수립 등 3가지가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교외선 관광 상품 개발 사업은 최근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의 컨설팅 지원 공모 사업에도 선정됐습니다. 효과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번 공모 사업으로 경기도와 또 전문기관인 경기관광공사의 전문가 관점에서 각 시의 관광 정책과 자원 현황을 좀 분석해보고 교외선 수요를 증대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체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컨설팅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한국관광개발연구원과 앞으로 2주 동안 연구를 진행한다며 효과적인 교외선 관광 상품 개발에 초점을 두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컨설팅 결과 보고서는 오는 11월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교외선 활성화를 위해 개발된 관광 상품이 이용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의정부시가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 신청에 나섰습니다. 이미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이 자리한 의정부시는 의정부 병원 존치를 전제로 공공의료원 유치 제안서를 제출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설립 후보지 수요 조사를 의정부와 양주, 동두천, 남양주, 연천, 구리, 가평, 양평 8개 시군에 전했습니다. 현재 의정부에는 종합병원 5개소와 병의원급 의료기관 등 총 609개소가 있어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에 해당하지 않지만 경기도 의료원 의정부병원이 이번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이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는 의정부병원 존치를 전제로 공공의료원 유치 제안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포천시는 포천시에서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공항버스 7,600번 노선이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그동안 적자가 예상되는 공항버스의 신설을 위해 철원시, 의정부시, KD교통과 협의해 운행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7,600번 노선은 동송터미널에서 출발해 양문 1, 2터미널, 신북면 행정복지센터, 포천공영버스, 대진대학교, 송우리 터미널을 거쳐 인천공항을 하루 4차례 왕복 운행합니다. 의정부시는 의료기관 장기 입원 퇴원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재가의료급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재가의료급여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이달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는데요. 한 달 이상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퇴원 후 본인의 집에서 의료 서비스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합니다. 의사나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해 제공합니다. 돌봄 서비스는 가사, 간병, 이동 지원, 식사 지원 등을 제공기관에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의료급여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의료급여 관리사의 방문조사와 상담을 거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인구와 기업, 산업시설 등의 밀집을 막기 위해 과거에 만들어진 법이
이제는 수도권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속한 경기도 자치단체들이 본격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12개 지자체의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도권 지역의 규제를 철폐하자는 망치 퍼포먼스를 펼칩니다. 부천과 의정부 등 모두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으로 묶인 지역들인데 이번에는 TF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지난해 말 지자체장들을 중심으로 뜻을 모아 협의회를 만든 지 7개월여 만입니다. 각종 불합리한 규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상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자치단체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현행 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과밀 억제 권역 공업지역에서는 기업 확장이나 공장 증설이 어렵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취득세 중과도 큰 부담. 급기야 여러 규제에 기업들이 아예 다른 도시로 떠나며 인구와 일자리 감소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자체들은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지역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데 공감합니다. 도심의 재구조화, 그다음 산업 생태계 재구조화를 하려고 할 때 이런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다 묶여버리고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굉장히 도시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의 과밀 억제 권역으로 속해 있어서 개발을 못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뿐만 아니라 지방의 그 자치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것을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 억제 권역 지정. 40년 전인 1980년대 초반 만들어진 법에 따른 기준인데 이제는 바꿔야 할 때라는 겁니다. 기존 공업지역들이 조금 더 현대화하고 또 고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한데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빠른 개정을 통해서 이런 것이 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과밀 억제 권역의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실제 법령과 제도를 단계적으로 손봐야 하는 만큼 갈 길은 멉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경기도가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사업자와 계약을 해지하면서 공공주도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도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사업을 담당할 전담 조직을 구성했고 CJ 라이브시티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해지 이유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업자 측과 꾸준히 논의해왔지만 8년 동안 총 사업비 대비 3% 정도 추진돼 경기도가 사업 기간을 연장해도 속도가 날 것 같지 않아 해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금까지와는 달리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무료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장기간 방치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차량의 이동 명령을 내리거나 견인 조치할 수 있도록 한 주차장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사용과 안전 확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로 최신형 가상자산 채굴기를 수입하면서 오래된 저가 모델이라고 속여 2억 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수입업자가 붙잡혔습니다. 인천공항세관은 10일 2022년 11월 이후 45회에 걸쳐 25억 원 상당의 최신형 가상자산 채굴기 700여 점을 수입하면서 연식이 오래된 저가 중고 모델로 신고해 2억 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수입업자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 세관은 A씨가 통관 과정에서 채굴기의 최신 모델 여부나 채굴기 내 장착 부품까지 확인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최고 2천만 원이 넘는 최신형 채굴기를 40만 원의 구형 모델로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과 경기 지역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가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기준선을 하회하면서 악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전월 대비 0.4포인트 오른 83.4로 나타났는데요.
분양 전망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개선 전망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회하면 악화 전망이 더 우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가 89.2에서 91.7로 2.5포인트 상승했고 인천도 76.7에서 79.3으로 2.6포인트 올랐습니다. 반면 서울은 94.7에서 94.6으로 0.1포인트 하락 전망됐습니다. 연구원은 인천과 경기 지역의 지수가 상승한 이유로 최근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증가와 매매, 전세 가격 상승,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고령 임산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35세 이상 임산부 산전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사는 35세 이상 임산부인데요. 지원 금액은 외래 진료, 검사비 등 최대 50만 원으로 서울시는 소득에 관계없이 35세 이상 모든 임산부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전 검사비는 서울시 임신 출산 육아 종합 플랫폼 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온라인으로 이달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35세 이상 임산부들이 조산, 임신, 합병증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진료나 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고 산전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이 전국에서 폐지 수집 노인 여성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국 폐지 수집 노인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폐지 수집 노인은 전국 4만 2천 명으로 잠정 집계됐는데요. 지역별로는 서울이 2,53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2,511명, 경남 1,540명 순입니다. 인천은 6번째로 많은 885명입니다. 폐지 수집 노인 여성 비율은 인천이 63.6%로 가장 높았고 세종이 25%로 가장 낮았습니다. 폐지 수집 노인의 평균 소득은 월 76만 6천 원이고 평균 재산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이 중 재산이 2,500만 원 미만이 25.2%로 가장 많았습니다. 폐지 수집 노인 중 89.7%인 13,086명은 기초연금을 받고 있었으며 28.4%인 4,219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습니다. 경기도가 체육인 기회소득이 7월 광명시부터 시군별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도는 경기도의 주소지를 갖고 있는 현역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가운데 기회소득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7,860명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인데요. 체육인 기회소득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체육인에게 연간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합니다. 개인별 소득 인정액이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체육인이 대상입니다. 이외에도 시범사업 참여가 확정된 김포나 의정부, 포천, 동두천, 연천 등 15개 시군은 시군별 공고에 따라 9월에서 10월까지 기간 접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 지역을 찾아가 고령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본격 운영합니다. 농촌 왕진버스는 포천 우리병원, 상지대 부속 한방병원 등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을 맺고 의료 서비스를 농촌 지역 내 고령자,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운영될 예정인데요. 경기도는 농촌 왕진버스를 통해 의료진 20여 명이 농촌 지역을 방문해 양반진료와 침, 뜸시술, 물리치료 등을 제공합니다. 왕진버스는 또 교통이 불편한 농촌 지역 주민들을 병원까지 데려다주는 이동수단 역할도 할 계획입니다. 인천시의회가 시민소통 업무 강화를 위해 조직 개편에 나섭니다. 시의회는 최근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개정안에는 소통홍보 담당관실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통해 의회 조직은 기존 총무 담당관과 의사 담당관, 입법정책 담당관 등 3개 담당관실에서 4개 담당관실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